네, 선생님의 이 내용을 내가 놓칠 수 없다. 그러면은 스마트 셀렉트를 키고 캡처한 것을 꾹 눌러서 바로 노트로 옮겨오면 진성 아이패드 유저가 보고 깜짝 놀랐던 기능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전국에 계신 25,000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달 된 마른 수건입니다. 네, 제가 드디어 탭 리뷰를 다시 시작합니다. 자, 아이패드 제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열심히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할 컨텐츠는 갤럭시 탭 S8 초기 사용법과 설정법 엑기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법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막 설정법 100가지 이러면은 보다가 되게 지루하실 것 같아서 아셔야 하는 것들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모션에 관한 설명이에요. 사실 갤럭시를 사용하셨으면 다 아실 내용인데 이상하게 저도 갤럭시 유저인데 이상하게 살짝 어색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30초 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션, 제 거 보이시죠? 먼저 내리기 하면 이렇게 빠른 설정장이 뜨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내리면은 빠른 설정장이 커지고 그리고 여기 윗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전원 버튼, 전원을 키고 끌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리고 옆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당연히 아실 내용이고, 그리고 올리면은 홈 화면에서 올리면은 앱 서랍이 나온다. 그리고 두 번 두드리면은 화면이 꺼지고 두 번 두드리면은 켜진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크린샷 같은 경우도 옆에 측면에 있는 전원 버튼이랑 밑에 음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스크린샷이 찍힙니다. 근데 이거 사실 태블릿 쓸 때 이렇게 내려놓고만 있었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에서는 다른 모션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쓱 하면은 스크린샷이 된다. 근데 이것도 사실 조금 불편해요. 이 큰 거를 쓰는 게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스크린샷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설정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션과 기본적인 조작법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바로 설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은 이렇게 올리면 앱 서랍이 나온다 했죠. 앱 서랍에 설정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와이파이 먹을 사람, 와이파이 이름이에요, 저희 거. 하여튼 이렇게 설정 같은 경우는 진짜 되게 다양한 설정이 있는데 하나씩 눌러보시는 것도 기기랑 친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럼 좀 재밌어요. 재밌고 다양한 기능들을 알게 되고 다양한 기능들이 생각보다 쓸모가 없구나를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서 다 눌러봤고 제가 생각하기에 엑기스 설정들 건드려 보셨으면 하는 설정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여기 있죠? 디스플레이 설정을 보시면 먼저 맨 위에 라이트랑 다크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요즘에 라이트가 눈이 많이 아프다고 하셔서 다크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원래 다크로 사용하는데 지금 촬영을 위해서 라이트로 해놨고요. 다시 다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밑으로 내려오시면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 있어요. 이 자동 꺼짐 시간 같은 경우는 태블릿에서 PDF를 보고할 때 되게 중요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촬영도 있고 해가지고 가장 크게 쓰는데 조절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밑에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바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바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삼성 핸드폰을 사용할 때도 하는 건데 원래 초기에는 버튼으로 돼 있어요. 근데 버튼으로 돼 있으면은 이렇게 밑부분에 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 위로 밀립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 큰 거 샀는데 라고 생각해서 저는 스와이프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뭐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와이프 제스처 같은 경우는 옵션 더보기를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아래에서 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부분에 보시면 세 가지 내비게이션 바가 떠 있습니다. 떠 있고 여러 방향으로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 부분에 해당하는 버튼들이 디스플레이의 옆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옆면으로 올라가는 건데 차이점을 보여드리면 먼저 아래에서 위로를 하면은 이렇게 뒤로 제가 앱으로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뭐 뉴스 아무나 하나 들어갔어요. 내비게이션 바 스와이프 제스처에서 아래에서 위로를 사용하시면 이쪽 거를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뒤로 가고 오른쪽 거 올리면은 지금까지 봤던 것들이 보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정에서 이제 여러 방향으로를 하게 되시면 이제 밑에 부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양 옆부분이 이렇게 당기면은 뒤로 가기 버튼이 작동을 합니다. 뒤로 가기 버튼이 작동을 하게 되고 최근 사용한 앱을 보기 위해서는 밑부분을 살짝 길게 윽자를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를 사용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생체 인식 및 보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초기에 설정을 하실 때 아마 설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 설정한 내용들을 다시 이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얼굴 인식 탭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보면은 화면을 밀 때까지 잠금 유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켜져 있으면은 얼굴 인식을 하게 되더라도 잠금화면을 풀었을 때 잠금화면이 남아있고 스와이프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밀 때까지 잠금화면 유지를 꺼주시는 게 개인적으로 스마트해 보이고 간지도 나 보이고 그리고 번거로움도 없다. 그렇고요. 네, 다음으로 보셔야 될 설정은 유용한 기능의 S펜, 펜 설정이에요. 이 펜 설정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갤럭시 탭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께 S펜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붙고 이렇게도 붙습니다. 근데 이 촉이 아래로 향하게 되면은 조금 접착력이 약하고 촉이 위로 향하게 되면은 접착력이 좀 강하게 딱 붙어요. 카메라 쪽으로 펜 촉을 향하게 하는 것이 디폴트입니다. 네, 이 점 알아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메뉴에 에어 액션을 보시면은 이제 펜을 들고 펜을 들고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버튼을 펜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아니면 이렇게 위에서 모션을 할 때 펜 버튼을 누르고 모션을 이렇게 할 때에 대한 설정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펜 버튼을 누르고 뒤로 가기, 홈, 최근 앱, 스마트 셀렉트 이런 걸 해보려고 했는데 되게 불편합니다. 갑자기 잘 되잖아. 하여튼 좋아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 펜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인데 펜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를 스마트 셀렉트나 캡처 후 쓰기로 사용하시면은 필기를 하거나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렇게 인터넷 창을 캡처해서 메모를 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 셀렉트나 캡처 후 쓰기를 쓰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거 같은 경우는 명확한 활용법이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좀 이따 나옵니다. 이걸 쓰는 제 모습을 보면은 갤럭시 탭이 사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재용이 형 잘했지? 광고로 써줘. 하여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앱별 액션, 밑에 보면 앱별 액션이 있는데 이 앱별 액션은 평소에 자주 쓰는 앱들을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수정도 가능한데 보시면은 지금 카메라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한 번 누르기는 뭐고 두 번 누르기는 뭐고 제스처로 했을 때 뭐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같은 경우도 아까 보시면은 한 번 누르기는 뒤로, 두 번 누르기는 앞으로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펜을 사용해서 아까 같이 네이버 뉴스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한 번 누르기는 뒤로, 두 번 누르기는 앞으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해 보이나요? 삼성과 함께합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활용안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앱별로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이 한번 보시고 커스터마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밖으로 나와서 이제 밑에 보시면 에어 커맨드가 있어요. 옆에 보시면은 이 펜 모양, 이렇게 펜 모양인데 얘를 눌러보면 다양한 제가 쓸 수 있는 활용들, 어플들이 이렇게 여기에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디스플레이를 이 설정 하나가 가리게 돼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쓰지 않는 걸로. 그리고 굳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능들을 활용하면은 그렇게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끄는 걸 추천드린다. 하지만 알아서.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유용한 기능에 S펜 말고 이제 실험실이라는 탭이 있어요. 이 실험실 탭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기를 샀을 때 둘러보시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갤럭시 탭 S8 같은 경우는 조금 재밌는 내용이 많이 없어서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사용하시면 좋을 설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앱 자동 회전인데요. 특정 앱들이 제대로 회전이 되지 않고 비율이 안 맞는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입니다. 이 문희매 씨의 인스타가 나왔는데 하트를 눌러줄게요. 이거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렇게 이거 인스타 크게 보니까 되게 색다른데 이렇게 자동 회전이 되어 있어요. 자동 회전이 되어 있는데 돌려도 회전이 안 된다. 이런 일이? 재용이 형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우리 재용이 형은 실험실에 설정을 넣어줬다는 거. 그래서
이 경우 실험실에 갑니다. 실험실에 앱 자동 회전 탭에 보시면은 이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면은 앱 기본값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설정을 앱 화면 비율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 이랬던 것이 이렇게 바뀝니다. 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한 게 아니죠. 이 빈 화면에 앱이 하나씩 더 들어가겠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할까? 아까 설정이 하나 더 있었죠. 앱 기본값이 아니라 전체 화면으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이랬던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크게 볼 수 있다. 야, 이제 모공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인스타그램. 하라는 음악은 안 하고 허건날 그림 어딨어? 이거 보이나요? 이 그림도 그건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무님의 오일 페인트. 근데 이 정도면 무님의 씨가 제 앨범 커버를 그려주는데 커버값 퉁쳤다.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렇다는 점. 그래서 저희는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앱 자동 회전 같은 경우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다음은 접근성입니다. 이 접근성 같은 경우는 밑에 내려오시면은 사람이 쫙 벌리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접근성에서 입력 및 동작에 들어가시면 보조 메뉴가 있습니다. 이 보조 메뉴가 뭐냐? 지금 이 보조 메뉴가 이 화면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여기 보시면 제가 껐다가 켜볼게요. 이게 끈 거고 이게 킨 건데 이제 보이나요? 이제 보이는데 여기 윗부분에 메뉴가 이렇게 하나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에어 커맨드와는 다르게 옆부분에 잘 숨겨 놓을 수가 있어서 저는 이거는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아까 2번 눌렀을 때 화면이 꺼졌어요. 그리고 2번 누르면 켜지고. 근데 이렇게 웹에 들어가게 되면 2번 눌러도 화면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핸드폰을 사용할 때 핸드폰을 켜고 인터넷을 보다가 끄고 그러고 다시 켜서 보잖아요. 물론 탭도 가능하죠. 옆에 거로 끄고 되면 되는데 우리는 탭을 이렇게 들고 쓰지 않으니까 옆에 버튼을 누르기는 조금 힘들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때 보조 메뉴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조 메뉴에 그래서 스크린샷, 화면 끄기, 전원 끄기 메뉴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화면을 끄기를 누르면은 앱을 사용하다가도 화면을 끌 수 있고 그 꺼진 상태에서는 2번 누르기로 다시 키면은 다시 보던 앱을 그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스크린샷도 아까 이렇게 뭐 지하철이나 이렇게 스크린샷을 하시면은 주위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볼 수 있어요. 특히 울트라 유저 같은 경우는요. 그 경우 이 보조 메뉴에 스크린샷을 넣어놓으면 좋다. 그리고 전원 끄기 같은 경우도 옆에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우리가 탭을 이렇게 누워놓고 쓰는데 옆에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설정을 2번 눌러서 여기서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조금 스마트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조 메뉴에 넣어놓고 어디 갔어? 나도 안 보이네? 눌러서 전원을 끄면은 좋다. 보조 메뉴 탭에 들어가면은 투명도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뭐 측면 아이콘으로 표시 다양한 게 있으니까 한번 눌러보시고 보조 메뉴 같은 경우는 이 항목 선택에서도 원하시는 걸 골라서 사용하시면 좋겠다 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멀티태스킹입니다. 갤럭시 탭을 사셨다면 멀티태스킹 하셔야죠. 갤럭시 탭에서 멀티태스킹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삼성.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먼저 아까 그 내비게이션 바에서 왼쪽 부분을 올리시면은 지금까지 최근 사용한 앱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플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분할 화면으로 열기가 있습니다. 이게 분할 화면으로 열어서 뭐 메시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는 방법. 그리고 2번째로는 이 옆에 갤럭시 탭은 이 옆에 오른쪽 친구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 오른쪽 친구를 활용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 부분을 옆으로 이렇게 열면은 앱들이 나와요. 앱들 뭐 모든 앱 이렇게 설정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용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여기서 뭐 갤러리를 볼 거다. 그럼 갤러리를 꾹 눌러서 하나 갖다 놓고 이제 보조 메뉴에서 노트를 꾹 눌러서 옆에 갖다 놓고 그리고 보조 메뉴에서 유튜브를 꾹 눌러서 옆에 갖다 놓는다. 물론 이 멀티태스킹은 일단 기본적으로 분할은 3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또 노트를 하나 더 해가지고 논다? 그러면은 놓을 곳이 없어요. 하지만 이 가운데에 놓게 되면
팝업 화면으로 계속 띄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멀티태스킹으로 3개를 켜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양옆으로 크기를 변경할 수 있고 아래 위로 또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테두리 부분에 하얀 점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해서 크기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 3개인 부분이 있어요. 점 3개인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먼저 첫 번째 이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 3개를 돌리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분할을 위로 놔도 되고 옆으로 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놓고 크기를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 옆에 있는 플러스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위에는 갤러리, 왼쪽 밑에는 노트,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 유튜브를 놨어요. 이 설정을 그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정을 저장을 해놓으면은 오른쪽 친구를 열어서 보면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이 친구를 클릭을 한다. 그러면 똑같은 형식으로 다시 멀티태스킹을 저장한 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멀티태스킹의 좋은 점, 내가 만약에 공대생이다. 어려운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뭐 다른 거 하다가 와가지고 바로 공대생은 항상 공부해야 하니까요. 바로 공부를 해야 돼. 그럼 오른쪽 친구를 열어서 항상 내가 공부하던 설정을 켜봅니다. 왼쪽에는 공학용 계산기, 그리고 오른쪽에는 바로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연습장, 그리고 위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2 더하기 2 아주 난제네요. 이거 탈면은 필기사항인 것 같은데. 그래서 푼다. 16이래요. 잠깐만, 16 맞아? 4. 아니. 아, 맞다. 이거 그거 지금 뭐 먼저 계산하냐지. 역시 16이네. 그럼 답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답이 16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은 좋다. 근데 이렇게 연습장을 좀 더 크게 쓰고 싶어. 이제 원래 공부할 때 보통 전공책을 놓고 노트를 놓고 그 위에 이렇게 계산기를 놓고 뚝딱뚝딱 거리는 맛이 있는데 이렇게 옆에 부분에 있으면 별로 안 좋다. 그런 경우에는 이 멀티태스킹 돼 있는 부분에 윗부분에 보면은 바들이 하나씩 있어요. 이 바를 클릭하시면 설정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왼쪽 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팝업으로 뽑아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러면은 좀 더 귀여워 보이죠? 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워본 것들을 활용하는 시간. 융합의 시대죠. 현대 사회는 융합의 시대입니다. 이거를 융합해서 한번 활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아까 설정을 오른쪽 친구에서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선생님께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좀 비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를 좀 더 난 노트를 좀 더 활용할 거야 하면은 이렇게 올려서 딱 화면만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의 이 멋있는 글씨체, 이 내용을 내가 놓칠 수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제가 펜에 길게 누르기, 길 누를 뭐라고 설정해 놨었죠? 네, 맞습니다. 스마트 셀렉트로 설정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걸 놓칠 수 없다. 그러면은 길 누, 펜 버튼의 길 누를 이용해서 스마트 셀렉트를 켜고 한 뒤, 캡처를 한 뒤, 캡처한 것을 꾹 눌러서 바로 노트로 옮겨오면 그럼 이렇게 바로 정덕쌤의 얼굴을 바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여러분 참 스마트해 보이죠? 이게 여러분의 스마트한 삶, 삼성과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 삼성과 함께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어플을 설치하셔서 설정을 할 때 좋은 어플에 대해서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굿락이에요. 굿락. 여러분들의 죄송합니다. 하여튼 굿락 같은 경우는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을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잠금 화면, 뭐 다양한 멀티 윈도우, 노티스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는 건 이 네비스타로 읽는 게 맞나? 나브스타? 하여튼 내비게이션 바를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버튼과 스와이프 제스처 두 가지 다 설정할 수가 있는데 스와이프 제스처 같은 경우는 핸들의 투명도 이런 거밖에 설정할 수 없어서 사실 딱히 추가적으로 설정할 게 없고 근데 버튼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바를 버튼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사용함을 해볼게요. 그래서 버튼으로 바꾸고 전 내비게이션 바를 바꾸고 굿락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버튼의 모양들을 바꾸는 게 있고
그리고 새로 만들기에 들어가면은 버튼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뭐 아까 화면 끄기를 저 같은 경우는 보조 메뉴에 넣어놨었는데 화면 끄기 같은 것도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캡처, 뭐 위, 아래, 왼쪽 아니면 세로 고침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내비게이션 바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버튼 형식의 내비게이션 바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굿락의 내비스타를 이용해서 내비게이션 바에 원하시는 버튼을 넣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버튼은 총 5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예요.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 같은 경우도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핸드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왼쪽 오른쪽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핸들을 가지게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걸 처음에 사용했던 게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갤럭시 S10을 아이폰처럼 만들기에서 사용을 했었어요. 아이폰을 사용해 보셨던 유저들은 아시겠지만 아이폰은 옆에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제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를 활용하면은 갤럭시 탭, 갤럭시 기기들도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 핸들의 탭에 들어가 보시면은 수직으로 끌기 그리고 대각선으로 올리기, 대각선으로 내리기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왼쪽 핸들을 끌면은 뒤로 가기가 되고 대각선으로 올리기는 화면 캡처가 되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오른쪽으로 당기는 걸 앞으로 웹브라우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대각선으로 올리기는 화면 캡처 이 정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각선으로 올리기를 화면 캡처로 한 이유는 아이패드에서 유용한 기능 중 하나가 캡처를 할 때 이렇게 윗부분 그냥 올려서 바로 캡처를 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거를 또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한자를 들어갔다. 근데 이 경우에 이제 뒤로 가기를 옆을 당기면은 뒤로 갈 수 있고 오른쪽을 당기면은 앞으로 갈 수 있다. 좀 더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를 웹에서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캡처 같은 경우도 밑을 당기면은 되고 이 부분도 밑을 당기면은 캡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스크린샷도 편리하게 펜으로 할 수 있다. 는 점. 이게 언제 좋냐? 앱별 액션에 보시면은 펜을 사용하면은 한 번 누르면 뒤로 가고 두 번 누르면은 앞으로 가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펜을 안 가져왔어. 펜을 안 가져온 경우에도 이제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이용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를 손으로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설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 뒤로 가기랑 앞으로 가기랑 화면 캡처 정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로 끝이 났고요. 제가 아무래도 한 달 맨이다 보니까 한 달 동안 계속 써보면서 이제 생기는 팁들 그런 것들을 제가 차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기다리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성 아이패드 유저가 보고 깜짝 놀랐던 기능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오피스가 있는데 갤럭시 탭 S8은 희응을 아주 크게 볼 수 있어요. 희게 돌아가지 마!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된다는 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뭐 이상한 게 있네요. 끝.